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감기가 나은 화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인상적인 캐릭터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상 만화 관련 영상을 올리면 꾸준히 달리는 댓글들이 오, 내 다음 씹덕, 그게 뭔데 씹덕아 등 저를 격려해주는 응원의 메시지들인데요. 오이 아직 씹덕 영상 끝나지 않았다고? 오늘은 언제까지 강한 사람들만 기억할 것인가, 약한 사람들도 좀 기억해달라 라는 뜻깊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최약자 시리즈의 첫 번째 편입니다. 귀멸의 칼날 최약자 탑 8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귀멸의 칼날은 호흡을 쓰는 검사들이 활약하는 만화이지만 그 중에서는 호흡을 쓰지 않고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약할지언정 주인공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물이지만 큰 활약을 하는 타마요의 고양이부터 귀살대 수장이면서 전집중의 호흡은 개뿔, 호흡 곤란을 달고 사는 우부야시키까지 전투력은 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인공들을 돕는 귀멸의 칼날 최약자 탑 8,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8위는 타마요의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본명은 차차마루라고 합니다. 무잔을 적대시하는 도깨비 타마요를 돕는 고양이로 혈청과 같이 작은 물건들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일반 고양이와 똑같지만 등 뒤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어서 적당한 크기의 물건들을 소지할 수 있고 혈기술로 평소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은닉 능력은 타마요의 조수 유시로의 혈기술이라고 하며 한번 야옹하고 울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한번 야옹하고 울면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참 부러운 능력이네요. 이 혈기술의 정확한 명칭은 까막잡기의 술입니다. 까막잡기의 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냄새나 기척과 같은 존재의 흔적을 지워주지만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만 알면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부적이 찢어지거나 부적을 부착한 대상이 큰 충격을 받으면 까막잡기의 술 효과는 사라진다고 하네요. 차차마루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탄지로 곁에 머물고 있는데요. 탄지로가 장구 도깨비 쿄우가이와 맞붙어 승리하자 전 12개월의 피를 수거하기 위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무잔과의 최후 결전에서는 무잔의 독을 해독시키는 해독제를 귀살대에게 나눠주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혈기술을 활용한 은닉 능력과 뛰어난 상황 대처 능력을 갖고 있기에 타마요의 고양이 차차마루를 최약자 8위에 선정했습니다. 7위는 귀살대원 무라타입니다. 귀멸의 칼날을 보신 지 조금 시간이 지났거나 멋진 캐릭터들 덕질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셨다면 얘는 누구야? 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지만 그는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최후 결정까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귀살대원 중 한 명으로 그 위험한 귀살대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무려 8년 동안이나 죽지 않은 생존왕입니다. 첫 등장은 거미도깨비로 알려진 하연 루이 편으로 탄지로 일행에게 계급이 낮다고 소리치다가 이노스케에게 얻어맞고 알몸으로 구출된 그 인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끊임없이 살아남는다는 점인데요. 무라타의 엄청난 생존 능력을 눈여겨본 독자들은 그가 귀살대에 숨겨진 지주, 생주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하고 알려지지 않은 생의 호흡을 사용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자면 무라타가 쓰는 호흡은 어디까지나 물의 호흡입니다. 물의 호흡하면 수주 기우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재밌게도 기우와 무라타는 귀살대 동기라고 합니다. 무라타는 물의 호흡을 쓸 줄만 알고 숙련도가 낮아 물의 흐름이 매우 흐리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최선을 다해 수련에 임하고 있으며 합동 강화 훈련에서도 끝까지 주인공 일행과 함께 했습니다. 훈련의 효과와 8년간의 짬밥이 어우러져 후반에는 하연급의 도깨비와도 맞서 싸우는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데요. 재능은 없을지 몰라도 귀살대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도깨비에 의해 살해당한 슬픈 과거를 가진 인물입니다. 6위는 무잔을 증오하는 도깨비 타마요입니다. 조수인 유시로와 함께 초반부에 탄지로를 도운 인물인데요. 무잔을 없애기 위해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자신의 피냄새를 활용한 혈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의 시야를 교란하고 진실을 털어놓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전투 능력은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깨비가 아닌 일반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신체 능력이 뛰어나겠지만 같은 도깨비들에 비해 약한지 항상 조수 유시로에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지식이 매우 풍부해 충주인 시노부의 독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 무잔의 독을 잠시나마 멈출 수 있는 혈청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타마요의 고양이 차차마루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녀는 차차마루가 운반하고 있는 12개월의 피를 조사해 도깨비에서 인간으로 돌아오는 약을 연구하고 있죠. 특이하게 도깨비이면서도 무잔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인물입니다. 무잔의 저주란 무잔의 이름을 언급하면 체내에 있는 무잔의 세포로 몸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타마요는 무잔이 약해진 틈을 타 자신의 몸에 직접 실험을 통해 무잔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도깨비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5위는 귀살대 사후처리 부대의 고토입니다. 무라타는 얼굴이라도 내놓고 있지 고토는 얼굴조차 가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 그런 인물인데요. 처음 귀살대의 지주들이 모습을 보였던 지주회의에 탄지로와 네즈코를 운반한 장본인입니다. 나이는 23살로 음주인 우즈이 탱겐과는 동갑이고 기유보다는 2살 연상입니다. 귀살대의 특성상 사망률이 높아 웬만한 지주들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아무래도 사후처리 부대이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편이죠. 전투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사후처리 부대에 소속되어 있으며 위험한 일에 앞장서는 탄지로 일행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인원들도 중요하지만 만약 고토처럼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귀살대가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힘들었겠죠. 고토는 후에 탄지로의 병문안을 위해 고급 음식인 카스테라를 들고 찾아올 정도로 정이 많은 인물인데요. 귀멸의 칼날을 보다 보면 탄지로와 가장 편하게 대화하는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죠. 4위는 생쥐 주제의 몸짱인 우즈미 텐겐의 생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즈미 텐겐은 귀살대의 음주로 활약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멋진 외모와 반대로 굉장히 우락부락한 근육을 갖고 있죠. 마치 저처럼 말이죠. 지랄하고 자빠천. 이 생쥐들은 텐겐을 따르는 닌자 생쥐들로 텐겐이 닌자 시절부터 길러왔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특히나 근성 있는 생쥐들이며 근성 테스트를 거친 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뛰어난 생쥐들을 선별해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었는지 주인을 닮은 우락부락한 알통을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이 근육들은 그냥 폼이 아니라서 칼 하나쯤 무게는 거뜬히 들고 다닙니다. 이도류를 사용하는 텐겐의 칼 숫자에 맞춰 이들도 2마리씩 짝지어 다니는 덕분에 이노스케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참고로 두건은 화려한 펭귄과 똑같이 보석이 박힌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습니다. 3위는 제니츠의 참새로 선정했습니다. 보통 귀살대원이 되면 연락책으로 꺽쇠 까마귀를 지급받는데요. 대원 중 유일하게 꺽쇠 까마귀를 지급받지 못한 대원이 있습니다. 바로 제니츠죠. 특이하게 제니츠만 참새를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니츠 또한 처음에는 꺽쇠 까마귀를 지급받았으나 갑자기 자신에게 날라온 까마귀를 보고 놀란 나머지 지급된 꺽쇠 까마귀를 손으로 쳐버리고 말았고 결국 남아있던 참새를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참새는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니츠와는 서로 말이 통하고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서로의 언어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니츠의 참새는 잭타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진짜 본명은 우코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우코기에게 슬픈 과거가 있다면 믿겨지십니까? 우코기 또한 도깨비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 중 한 명, 아니 참새 중 한 마리였습니다. 우코기는 가족들이 죽고 난 후 작게나마 도깨비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 귀살대의 전령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참새 가족의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지만 귀살대의 전령으로 귀여운 참새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2위는 탄지로 일행에게 달콤한 휴식을 제공한 등나무 집의 주인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의 본명은 히사라고 하며 일족 중 누군가가 귀살대에게 신세를 진 은혜를 갚기 위해 무상으로 탄지로 일행을 돌봐준 고마운 인물이죠. 등장하자마자 버르장머리 없는 제니츠에게 요괴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노스케는 할머니가 약해 보인다고 머리를 쿡쿡 찔렀는데요. 그럼에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대인배 중에 대인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노스케는 자신을 챙겨준 히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힘들 때마다 그녀가 챙겨준 튀김 음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사는 전투력은 전무하지만 은혜를 갚고자 귀살대원들을 돌봐주는 고마운 조력자이기에 최악자 순위 2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등나무집 대문에 그려진 등꽃 문양은 도깨비가 가장 싫어하는 꽃이죠. 대망의 1위는 귀살대의 수장이자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우부야시키 카가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우부야시키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제외하고 어쩌다가 그가 할머니보다 약한 최악자 1위에 선정되었는지 육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부야시키 카가야는 귀살대의 수장이면서 전투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는 직접 검을 다루기 위해 목도를 휘둘렀다가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 10회도 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는 우부야시키 일족이 대대로 체력이 약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무잔 때문에 생긴 일족의 저주가 우부야시키의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무잔은 우부야시키의 오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부야시키 일족은 무잔이 도깨비가 된 이후로 저주에 걸려 일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같이 체력이 약하고 수명이 짧아 얼마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97대 당주인 우부야시키 카가야 또한 첫 등장부터 시력을 잃어 부축받으며 모습을 보이는데
나중에는 전신의 흉터가 번져 입으로는 피를 토하죠. 이렇게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귀살대에 도움이 되려 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에 지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에서 등장한 인물들 중에 가장 약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에 우부야시키 카가야를 대망의 1위로 선정했습니다.